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네. 바로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에서 15억으로 바뀐다.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빠졌어요. 뭐예요? 언제? 언제 바뀌냐가 제일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이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얘기해 주실 건가요? 언제 바뀔지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고가 주택 기준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이게 사실 이 고가 주택 이 단어에서 딱 느껴지잖아요. 고가 주택, 네. 비싼 집 이거잖아요. 네. 비싼 집 하면 뭐죠? 당연히 부자들이 사는 집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사는 집과 부자들이 사는 집을 나눠서 분리를 하고 네. 이제 혜택이나 네.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은 서민주택에 몰빵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규제 압박이 가는 것들은 이 고가주택을 넘어서는 이쪽으로 이제 몰빵을 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고가주택으로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양도세인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 1주택이 되면 네. 일정 보유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서민들이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면서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잘 살게끔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문제는 이게 9억이 넘어가게 되면 네. 비싼 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민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서민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초과 구간, 9억을 넘어서는 구간 이상부터는 양도세를 내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1주택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네. 1주택자였던 사람이 네. 이 양도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살면 시작선부터가 이제 고가주택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일단 뭐 지금 만약에 지금 집을 산다면 이미 이제 9억을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이제 대다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9억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사서 네. 좀 벌었어요. 네. 뭐 이게 12억, 15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과세 혜택 구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양도세를 이제 무는 구간에 속한단 말이에요. 혜택이 거의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주택 이거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네. 이 부분에서부터 양도세를 내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취득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취득세도 보통은 이제 1%대거든요. 1%대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2%대가 되는데 네. 9억 이상은 3%대예요. 3%. 1주택인 기준인데도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1주택 기준으로 이제 그 규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가 되는 거예요. 크네요.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산 넘어 산인데요. 지금 끝이 없어요. 이건 뭐 규제도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수수료 요율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대부분 이제 0.4에서 0.6% 구간에 속하는데 네네. 이게 9억이 넘어서는 순간 이제 0.9%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억이면 네. 900만 원. 예, 12억 정도 되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세금 없어서 집 못 사겠는데요? 네. 그냥 이제 중개 수수료율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높아지는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대출 문제죠. 이것도 제일 크네요. 네. 대출 같은 경우 이제 규제 구간에 들어가면 이제 LTV 40% 적용하는데 네. 40%인데 9억이 넘어서는 주택 같은 경우는 20%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될 현금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만약에 10억짜리를 산다라면 이제 8억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 중개 수수료까지. 네. 어이없으십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받을 때도 또 문제가 돼요. 분양을 받을 때요? 네. 분양을 받을 때도 9억 초과되는 분양가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허그 분양 보증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 분양의 꽃은 중도금 대출 아닌가요? 아, 맞죠. 예. 사실 분양이 좋은 점은 계약금 10%만 네.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받아서 자기 자금 부담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입주 때까지 가는 네. 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인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자기 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70%, 무려 70%에 되는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부자들을 위한 네. 이런 얘기 같은데 솔직히 네. 9억이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중위 가격. 이 사실 중위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네, 네. 평균이면 이 높은 가격, 낮은 가격 합해서 나눈 가격이 평균인데 이 평균이 사실 서민의 주택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9억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 드디어 언제가 네. 남았네요. 언제 바뀔까요? 언제 바뀔까요? 좀 빠르면 빠를수록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나갈 돈이 정말 많네요. 네. 진짜 이제는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이제 중위 가격이 9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네.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9억이. 맞아요. 그리고 이미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사실 초고가 주택 이렇게 규제 구간을 또 따로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15억으로. 네. 예. 그래서 15억 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규제를 또 가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은 지금 초고가 주택 네. 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마련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명분이 중요하죠. 아,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경상도분이세요? 네. 조금 욕심을 내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모든 거는 사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지금 이번 정부 같은 경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와 압박을 지금 계속 가하고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 기준을 막 9억에 맞춰서 지금 막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정부가 그걸 딱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규제를 풀어주는 듯한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부에서 그동안 행해왔던 정책의 그 일관성을 이걸로 인해서 해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건은 네.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되어 있지만 네. 문제는 명분이 없어요. 이번 정부에서는. 섣불리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고가주택 기준이 지금 9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언제 바뀌었을까요? 네, 이게 2008년도에 바뀌었거든요. 네. 끙끙 앓면 안 되고 공부 좀 하세요. 네. 진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2008년. 네, 2008년에 바뀌었는데 사실 이때 상황을 잘 살펴보면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폭등에 가까운 집값 상승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2007년도에 약간 이제 정체기를 겪습니다. 네. 그러면서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죠. 네.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이 고가주택 기준이 9억으로 상향됩니다. 6억에서 9억으로. 그것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명분이 뭐냐? 첫 번째는 일단 정체 구간, 폭등을 지나서 정체 구간이 생기면서 네. 이 상황에 사실 물린 분들이 많은 거죠. 무주택자분들이 2006년도 7년 초기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사실 거의 서민들이잖아요. 네네. 서민들이 들어와서 지금 물려 있어요. 그런데 고가주택 기준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민들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금 부자냐? 나는 서민인데 네. 예, 부자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풀어달라. 이런 이제 요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실거주자들의 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 타이밍이 온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유지되고 있다면 네. 그래도 바꾸기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 2008년도에도 노무현 정부였다면 네네.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가 바뀌어야 이것을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약간 2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은 바뀌긴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가주택 기준을 바꿀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정부 때 네. 거의 필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때 대해서 약간 또 정책이 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딱 지금 시기도 어느 정도 일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내년 정도까지는 제가 네. 이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이후에 아마 정체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 다음 정부가 바뀔 때 정체기이거나 네. 약간의 하락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럼 이때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바뀔 때 강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네.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때 얼마로 바뀔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럼 지금 9억에서 과연 12억 구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 15억 구간으로 갈 거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럴 때 중요한 부분 기준이 뭐냐? 중위 가격입니다. 중위 가격. 네.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가주택 기준이 거의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중위 가격이 얼마였냐면 4억 8,800, 약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 되는 선에서 고가주택이 되는 기준, 네. 약 2배 정도, 2배 좀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중위 가격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15억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네요. 더 네.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더 이상으로 만들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15억이라는 이 상징성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정부에서 만들었던 초고가 주택 기준 네네. 이런 것들을 15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15억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네. 다음 정부 때 15억 구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옛날 과거사를 보니까 약간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명분과 그 정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고가주택 기준이 조만간 네, 바뀐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네. 저희가 맞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